대한민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 팀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맘때는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낙엽 밟히는 소리가 그렇게 귀를 간지럽히더라고요. 딱 네. 생각나는 운동 있지 않으세요? 등산입니다. 맞습니다. 등산입니다. 진짜 산은 그렇게 평안을 좀 주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매력적인 등산을 저도 한번 하고 왔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언니, 가을 밤 산행 진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단풍도 예쁘고 낙엽도 찌고 잠깐! 등산을 할 때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무슨 등산할 때 스트레칭이야. 따라하세요. 무릎 돌리고 진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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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도 돌리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개운하다. 이제 가볼까? 잘했죠, 교수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 무엇을 위한 걸까요? 산을 내려올 때는 이제 다리 쪽, 특히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의 그런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다리 위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관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전에 많이 얘기했던 햄스트링이라든지 네. 아킬레스 뭐 이런 그 힘줄에 대해서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제가 무릎과 어깨 또 목을 풀어줬는데요. 네. 이외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절을 풀어주는 그런 동작들 말고 이제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발목을 이렇게 쭉 위로 올린다든지 아래로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그런 햄스트링 근육을 좀 늘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등산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오랫동안 이런 근육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또 쉽게 피로해지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은 뭐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힘줄이 또 손상된다든지 그런 2차적인 그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스트레칭이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을 몇 번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이 분명히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밤이라서 더 고요한데 우리 소리만 딱 들리니까 너무 맞아, 좋다. 맞아. 아니 나는 오랜만에 진짜 등산 해보는 것 같아.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네, 저와 비슷한 빈도입니다. 허리 다쳐. 하나, 둘, 갈까요? 오케이. 가자. 스타. 언니, 왜 그래? 허리가. 왜 그래? 아니, 예고도 없이 저렇게 허리 통증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런 경우가 조금 흔한가요? 평상시에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거나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어떤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등산 너무 이렇게 가파른 그런 산의 경우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뭐 스트레칭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런 상황의 경우에는 허리를 좀 삐끗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뭔가요? 허리 염자, 요치 네. 염자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듣기로는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거나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한테 흔한 골절인데요.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주저앉는다든지 추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뼈가 괜찮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여겨봐야 되는 의심되는 증상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골절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골절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장 네. 아프겠죠. 우리가 척추를 보면요. 이제 목에 있는 뼈를 그러니까 경추라고 얘기를 하고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 갈비뼈가 붙어 있는 뼈를 이제 흉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이제 허리 척추라고 그래서 이제 요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압박골절은 이제 그 흉추 가장 아래쪽이나 아니면 요추의 그 위쪽 척추뼈에서 이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걸리고 나서는 이제 질환에 이제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척추를 이제 우리가 앞쪽 기둥, 중간 기둥, 뒤쪽 기둥 이렇게 3개의 기둥으로 보통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압박골절의 경우는 주로 전방 기둥이 이제 주저앉는 거라서 척추가 이제 앞쪽이 좀 찌그러진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등이 좀 볼록하게 뒤쪽이 볼록한 변형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후만 변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변형이 만약에 좀 심하다면은 뼈 속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변형을 교정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척추 그 안정을 취하면서 그리고 허리에 차는 그런 보조기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또 통증 조절하는 약물 치료 네.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압박골절을 치료를 하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뼈가 약해진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원 치료 말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골절이 생겼을 때는 그런 손상 부위를 잘 보호를 하고 더 이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최대한 안 네. 쓰는 게 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척추 손상을 일으키는 우리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힘들다. 목 아파? 난 가방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챙겨왔나 봐. 그래도 가서 먹어야지. 다 먹을 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유추가 가능하시겠어요? 네, 두 분 다 허리를 많이 과도하게 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기 배낭 안에 저희가 뭐 먹을 거라든지 올라가서 다과거리도 챙겨가고 하다 보니까 가방이 네.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배낭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기의 체중의 한 10% 정도를 넘지 않는 그런 중량의 배낭을 이제 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이렇게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런 양을 이렇게 배낭에 담고 이렇게 등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물론 처음부터 등산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거운 배낭을 매게 되면 당연히 네.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강도를 높여가고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은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자에게 맞는 배낭의 무게를 좀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의 수준에 맞고 또 자기가 이제 보통 그 배낭을 메고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은 배낭 없이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산의 어떤 뭐 난이도 이런 거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상에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 턱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등을 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어르신들께서 허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네.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배낭을 메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쪽 이제 위쪽 이제 등이 이제 약간은 굽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가방을 이렇게 배낭을 벗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쵸. 좀 약간 스트레칭 한다는 면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상처가 생기거나 뭐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적정 수준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부상과 관련해서 재현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등산이 굉장히 우리가 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긴 한데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자주 허리 주변의 근육이 손상되는 분들 그리고 측만증과 같이 허리가 휘어 있는 분들에게는 오랜 기간 이렇게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동작들이 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나 좀 할아버지나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증상이 보통 좋아지는데 피게 되면은 조금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산을 올라갈 땐 괜찮다가 네. 내려올 때는 또 좀 불편함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경사가 낮은 산부터 서서히 이제 등산을 해보시고 정말 무리가 간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 맞는 본인에 맞는 그런 산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과 겨울 설산을 보기 위해서 무작정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산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이 유의하셔야겠고요. 기본적인 안전복장 그리고 간단한 안전수칙은 배워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생활체육 팀 닥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